72세 김말순 여사는 오늘도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허름한 부엌 군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회색빛 주방에서 말이죠. 낡은 연탄난로 옆에는 텅 빈 의자 하나가 쓸쓸히 놓여 있었어요. 그 의자는 10년 전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밥상에는 김치 한 조각, 달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끓이다가 식어버린 미역국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네 식구가 둘러앉아 정겨웁게 먹던 그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말순 여사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 여사는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사진 속에는 어린 딸 지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눈치를 보던 아이였죠. 그렇게 착하고 여리던 애가 친정에 안 온 지 벌써 10년째였어요. 딸 지연이는 참 착한 아이였는데 말순 여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수군거렸어요. 서울 가더니 완전히 변했다고, 돈 좀 벌더니 친정을 안 찾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말순 여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그런 아이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거겠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전화 한 통조차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말순 여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엌벽에는 10년간 고장난 채로 멈춰있는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그 달력에는 지연이의 생일 날짜에 볼펜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말순 여사는 전화기 앞에 앉아 있곤 했어요. 혹시나 딸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서 말이죠. 지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말순 여사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동네 이장 김서방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큰일 났어. 서울에서 누가 왔다는데. 지연이 갔다더라. 이장의 말에 말순 여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연이가 온 걸까요? 10년 만에 드디어? 말순 여사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동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건가요? 하지만 정류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본 순간 말순 여사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지연이가 아니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검은 머리, 어딘지 모르게 지연이를 닮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말순 여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김말순 할머니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말순 여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지연이가 오지 않고 이 낯선 청년이 온 걸까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지연 씨의 아들이에요. 청년의 말에 말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였어요. 지연이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가 10년 만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연이는 오지 않고 아들만 온 걸까요? 준호는 할머니의 놀란 표정을 보며 더욱 조심스러워했어요. 할머니, 혹시 앉을 곳이 있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동네 정류장 옆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곳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순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10년 만에 나타난 손자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신 제가 왔어요. 엄마는 지금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연이가 왜 못 와?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말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나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 말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병원? 많이 아픈 거야? 할머니,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곳에 못 온 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할머니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말순 여사는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각오를 다졌어요. 1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불안할까요? 왜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걸까요? 준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10년 동안 오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응, 말해봐. 엄마는 왜 그랬을까? 말순 여사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엄마는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거든요. 거의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말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딸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그런 걸 참았을까? 엄마는 할머니께 걱정 끼치기 싫어하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어하셨다고 해요.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말순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왜 더 자주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저를 키우면서도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혼할 용기도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니? 말순 여사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나왔는데?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말기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마침내 그 무거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어요. 말순 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다니요. 그것도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 아파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곁에 있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할머니 걱정만 하셨어요. 할머니께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기 싫어하셨거든요. 말순 여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딸은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올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직접 쓰신 편지예요. 제가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말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어설픈 글씨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의 글씨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의 글씨였죠. 편지를 펼치는 말순 여사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준호는 할머니 곁에 바짝 다가앉아 지켜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엄마께. 이 편지를 쓰고 있자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말순 여사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엄마, 저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저와 준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혼할 용기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께 연락드릴 수가 없었어요. 실패한 딸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었고 엄마께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말순 여사는 편지를 읽으면서 흐느꼈습니다. 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자신은 단 한 번도 지연이를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저는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떠나게 되면 준호를 잘 부탁드려요. 그 아이만큼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지연 올림. 말순 여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니? 말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에요, 할머니.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당장 가자. 엄마를 만나러 가야지. 말순 여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많이 아플까요? 얼마나 야위었을까요? 준호는 할머니가 짐을 챙기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빨라 보였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시다가 다치시면 안 돼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빨리 가야지. 말순 여사는 서둘렀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기다렸을까? 엄마가 이제라도 가야지.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 말순 여사는 계속 준호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니? 많이 야위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지?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준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많이 걱정됐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날로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말순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 지연이가 서울로 시집갈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딸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준호야, 엄마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니? 말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자꾸 피곤해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혼자 아팠구나.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말순 여사의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자신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버스는 계속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말순 여사는 가방에서 지연이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그래? 엄마가 그랬어? 말순 여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지연이가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단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처음 보는 큰 도시에 놀랐지만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준호가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말순 여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호가 앞장서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잡한 병원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엄마 병실이에요. 준호가 3층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혹시 마음의 준비는 되셨어요? 엄마가 많이 야위셨거든요. 말순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다. 들어가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순 여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지연이는 10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도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는 10년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연아, 내 새끼야. 말순 여사는 딸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왔다. 이제 괜찮아. 지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 만나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말순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말이야. 모녀는 10년 만에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준호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연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찾아뵐 수는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에게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소중한 딸이야. 말순 여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곁에 있을게. 혼자 아프지 마. 지연이는 어머니의 말에 더욱 울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지연이. 말순 여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말이야. 그 순간 병실에는 10년간 끊어졌던 모정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의 첫밤 말순 여사는 딸 곁을 지켰습니다. 지연이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통들을 말이죠. 엄마, 저는 정말 엄마에게 떳떳한 딸이고 싶었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말순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호를 잘 키운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요, 엄마?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당연하지. 엄이라는 건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있어주는 게 맞아. 말순 여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혼자 견뎠니? 왜 엄마한테 오지 않았니? 엄마께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던 딸이 이런 모습이 됐다는 게 말이에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여사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바보야, 엄마에게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가장 소중한 딸이야.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아프든 말이야. 그때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응, 할머니가 와주셔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지연이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준호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계시니까 더 든든해요. 말순 여사는 손자를 바라보며 기특해했어요. 참 잘 컸구나. 지연이가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네. 할머니, 저희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병 때문에 앞으로가 막막했거든요. 우선 엄마가 여기 머물면서 지연이 곁에 있을 거야. 말순 여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아프게 둘 수는 없지. 지연이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떤 고생이야? 말순 여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딸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비록 병원 음식이었지만 1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해줄게. 내가 좋아하던 그 된장찌개 말이야. 말순 여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 여사는 서울에 머물면서 딸을 돌봤어요. 지연이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곁에 있어서인지 표정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취업을 미루고 어머니 병간호를 도왔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세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순 여사가 딸의 진료 결과를 물었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졌대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의 사랑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행이구나. 말순 여사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지연이 꼭 나을 거야. 저녁 시간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 여사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준호가 사온 반찬들이 상을 채웠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지연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욕이 많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된 기분이야. 말순 여사가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지연이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소리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말순 여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준호도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서 엄마와 할머니를 모실게요. 준호야,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지연이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10년 만에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느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뭘 하고 싶어요?
말순 여사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공원 산책이나 할까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요. 지연이가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준호도 함께 가자. 말순 여사가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지연이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멀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말이에요. 말순 여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간 끊어졌던 모정이 다시 이어졌고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